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대동 스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철강업계가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하락 속으로 가는 와중에서 대동 스틸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 철강을 판매 중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선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지금 꽤나 나쁘지 않게 뽑아내고 있고 하반기 조선과 자동차 업계에 지금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볼 수 있고 한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보복 관세 장기화 여부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가지 사항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이 매출을 잡히는지를 알아야 다음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이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을 자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보이시면 여름 박판 해가지고 일반 구조용, 용접 구조용, 압력용기, 자동차용, 관관용, 조선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단위는 1,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000원이에요, 여러분들.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정도의 매출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후판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조선과 용접 구조용, 라인 파이프용 이런 부분에서 매출 또한 148억 정도. 그래서 뭐 도표로 좀 모식화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영향을 많이 받느냐? 조선업의 화랑 정도, 그리고 부동산 업계 아니면은 대규모 토목 사업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이 회사의 위치가 인천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철강 기업들이 대부분 인천 항구 쪽에 있거나 아니면 경남 지방, 부산, 울산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장들도 많이 몰려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잡힐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만 해도 마이너스 2% 촬영 기준이 7월 25일인데 지지선을 다 깨고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 왜 이런 모습 보여주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복합적으로 있겠지만은 크게 네 가지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화가 가시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장기화됐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또한 급속으로 하락했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철강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매출로 잡힐 수 있는 강판의 매출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뒤에 설명드릴 거고, 이런 부분들 미정부의 중국산 철강 관세 여부, 그리고 빅테크 위주의 하락,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스리고의 압박, 이거를 포커스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소비처인 중국의 내수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때를 기점으로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2022년도에 헝다 사태라고 해가지고 에버그란데 그룹이 디폴트 선언을 했다라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네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철강업계에, 이 회사는 일단 중국에 거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건설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규모가 되게 크겠죠. 그래서 이제 밝혀진 부채 금액이 206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빵 터지다 보니까 중국은 장기간 부동산 침체를 겪게 됐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목건설의 건설 착공 건수가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겠죠. 이게 전부 다 대금을 못 받고 줄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본들이 쭉쭉쭉쭉 이탈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빨간불을 켜게 했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열연 유통가격 추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열연 강판에 대한 가격의 추이인데, 당연히 이 기간 2022년도로 피크를 찍고 쭉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철강 회사들을 다 둘러보시면은 22년도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몇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당연한 이유인데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오늘이었죠. 정확히 이제 새벽 5시부터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7개 기업들, 혁신 기업들을 뽑아서 M7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포함된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테슬라와 구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하회되었습니다. 컨센서스가 뭐냐면은
증권사라든지 여러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여러 회사들, 기자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 회사들의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해가지고 평균치를 냈는데 그 평균치를 도달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평균치를 도달을 못하더라도 다음번 분기에 뭔가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기대 요소가 있다라면은 다시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고스란히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놨죠. 이게 뭐냐면은 바이오랑 에너지 부분이에요. 바이오 에너지 부분. 지금 순환매가 도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잘 보게 되면 바이오 그리고 대선 테마 관련주들만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 원인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철강이라는 재료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서 그걸 2차 가공한 다음에 플러스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는 입장이라면 언제 팔고 싶어요? 환율이 올라갈 때 팔고 싶겠죠? 반대로 사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 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더라도 그리고 원자재를 사오는 입장 이 입장에 의견이 되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도 잘 못하고 원자재 수입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런 요인들이 겹쳐서 현재 철강업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들부터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이 환율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가장 이 철강 뉴스에서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 2024년도 4월 달로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산 철강이 너무나 값싸게 미국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철강업계들이 다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바이든이 슈퍼 301조라고 대통령 권한으로 해서 중국산 철강은 들여오실 때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을 쭉 잃었어요. 중국 업체들이. 그러면서 눈을 돌렸던 게 이 재고가 남지 않아요. 안 사주니까 미국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게 한국으로 들어와요.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싸다!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고 소진할 때까지는 우리나라 철강 팔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게 원래라면은 올해 하반기 들어와가지고 이게 좀 괜찮아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바뀌게 되면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악동 느낌이 강하잖아요. 강골이고. 이 사람은 자국 내 산업이 힘들어지면 그 대상 기업을 죽이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중국산 철강 이 기조는 계속 갈 것 같고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분은 바이든의 의지를 잇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누가 됐든 간에 현재 철강에 대한 관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철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철강 기업들을 비롯해서 화학 산업 이 회사들 전부 다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밖에는 이 국제 정세 때문에 영향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하나씩 이게 바로 한순간 쫙 바뀌진 않아요. 하루씩 해가지고 하루에 뭐 하나 해결되고 뭐 몇 개월이 또 하나 해결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철강업계 그리고 화학 그리고 우리나라 스몰캡들 있잖아요. 중소형주들 이런 회사들은 내년을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좀 타파를 하는 그런 어떠한 제스처가 보인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